제목은 가짜뉴스 분별과 SNS 활용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비리를 보면 자신을 비판하거나 진실이 드러나면 가짜뉴스라는 낙인으로 진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객관적 진실에 기대어 보도하기보다는 감정, 느낌, 자극적 제목으로 국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요 포털 사이트 클릭수만큼 언론사가 돈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실과 심층지대는 사라지고 자극적이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객관적으로 지식을 판단할 수 없으면 가짜뉴스로 여론을 흔들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극적인 기사를 보게 되면 비난하고 탓하는 글과 댓글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SNS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 그런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SNS 활동을 하게 되면 훗날 자신의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데 청년들이 자유롭게 유튜브와 SNS를 하라는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고 권하셨지만 바른 활동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 가짜뉴스 분별과 바른 SNS 활동에 대한 가르침 청합니다. 예. 우리가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사회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흙탕물을 치도 될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흙탕물이 되는 건 당연하죠. 냄새나게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저거 세상이지,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오늘날을 빚어낸 거예요. 우리는 사회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국민 정서라는 거죠. 국민 정서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터져버리는.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헤매야 되는. 우리는 바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바른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게끔 사회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은 분별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안 키워놨어요. 그래서 다 겪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저 사람들을 욕한다고 이거 절대 해결 안 돼요. 더하면 더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것들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앞으로 미래 우리 세계는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잡혀요. 근데 노력 안 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불평만 하면 이건 절대 안 잡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회를 또 더 이상한 사회를 만나게 돼. 그러면 난저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또 뭐라 하겠지. 우리가 한 40, 50대 돼서. 우리를, 그때는 우리 후배들이 20, 30대들이 우리를 욕하겠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지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탓하면서 시간을 보낼 건가. 그 뒤에는 우리가 욕들을 물 차례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 지금 이 사회가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앞에 어떤 사회가 돼가 있어도 앞에 이런 사회가 돼가 있다라는 저 우리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왜? 앞에서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더 많아졌고 만일에 우리가 바르게 간다면 우리가 돋보이게 돼 있다. 왜? 앞에 사람들은 욕 듣게 돼 있고 우리는 돋보이게 돼 있다. 이 말.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 대신 그런 것들이 기회는 더 왔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것까지 더블로 모여갖고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는 욕들을 모을 때는 그때는 매가지 잡히도 그냥 잡히지 않아요. 맥살을 그냥 안 잡힌다니까. 위에 거 누진 우리한테 왔어. 우리도 그렇게 갔어. 그럼 우리가 매가지 잡히는 거지. 위에 거는 다 늙었는데 뭐 매가지 잡을 것도 없다니까. 또 겪을란가 이거. 이제는 이대로 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SNS를 하는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아리를 만드세요.
SNS 우리 동아리 그럼 내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우리 이런 거 해보는 이런 걸 기획을 잘 잡으면 같이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명이라도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든지 제일 작을 때는 3명 그룹이 되겠죠. 그다음 조금 큰 그룹이 되면 5명이 되겠죠. 조금 더 크면 7명이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그룹을 만들어갖고 SNS를 바르게 하기라든지 또 이제 여기서 가짜 뉴스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선별하는 모임체. 이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찌라시는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갖고 드러난 부분을 잘 적어가지고 또 이게 사회에다 공유하고 요런 모임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뜻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모여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또 이게 이게 많은 확장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몇 가지를 잘 했을 때 한 3명이 잘했을 때 그걸 쳐다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 생각지 못했던 이게 요 동참한 사람 오십시오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걸 잘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확장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좋다. 우리도 합시하자. 이래 불어나는 게 이게 100명 되고 150명 되니까 이거를 갖고 우리는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을 열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걸 같이 이거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만일에 150명 300명 되잖아요. 이것이 이 좋은 그림으로 해갖고 성장을 한 거다. 3,000명 금방 돼요. 젊은이들 모이는데 아주 뜻있는 데는 다 모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지금. 3,000명이 됐다면 3만 명, 순식간에 일어나요. 3만 명 갖고 30만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것이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막 늘어나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몇십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회를 흔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고할 수 있는 힘도 되고. 요렇게 사회단체가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회단체. 그런 거 얼마든지 SNS로 가능한 일이다. 요런 것부터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3,000명이 된다.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 모일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여보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확장을 시켜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니까 우리 그 회원들 한번 모여봅시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있는 분은 이렇게 경비를 우리가 한 2만 원씩이라도 내고 차값이라도 내고 한번 모여보실 분, 뜻 있는 분은 모여보자고 하니까 아무리 안 모여도 한 3,000명 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안 모여도 300명 모여요. 300명 모이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서로가 도움됐던 점도 있고 교류하던 이런 그 정도 있고 이런 거였고 만나니까 좋은 사람들이 딱 와요. 300명이 모였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힘이 되죠. 이제부터 여기서는 직접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헤어져 갖고 여기 있었던 일을 또 SNS로 우리 3,000명의 회원들한테 이게 확 나가니까 그때부터 색깔이 틀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석 달 후에 또 한 번 더 만날까요? 좋았던 사람 오지요. 여기서 이제 글 올라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확장됐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다음에는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오죠. 거기서 이런 글이 막 올라오니까 이쪽에 들어보는 젊은이들은 더 숫자가 늘어나 버리죠. 그때는 300명 모였다면 그 다음 모이는 건 700명 내지 1000명이에요. 힘은 그래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일을 바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 SNS를 해라. 해갖고 어느 정도 이게 확장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면 진짜로 뜻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 여기 30%가 들어와요. 이게 온라인으로 확장을 해갖고 30%의 오프라인이 되는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죠. 앞으로 이것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해갖고 사람 때리 모아놨잖아요.
그래갖고 뭘 하려 그러면 맨날 지 목소리만 있어가지고 이건 다 쪼개져 갖고 이거는 와야 돼. 근데 온라인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은 바르게 됐으니까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1000명이 될 때 우리가 한번 모여보냐, 3000명이 될 때 한번 모여보냐, 요렇게 해갖고 오프라인으로 또 모이는 이게 아주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왜? 단 2만 원씩이라도 경비 들여서 4시간을 뺏어 오는 사람들이 모였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도모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이 힘이 모인 거죠. 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바르게 이 온라인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 모임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야를 택해도 돼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야를, 또 어떤 분은 예술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모임, 사회 무슨 이게 복지를 바르게 우리가 보는 모임, 뭐 이런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동아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르게 잡는 거는 우리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네.